안녕하세요. 개개 서승국입니다. 며칠 전 그 마지막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나야가라 플루이드 새로 생긴 그 5.2에 새로 들어온 나야가라 플루이드 영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연기 뭐 이런 거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야가라 플루이드를 사용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그인을 켜야 되는데 플러그인을 켜시고 여기서 플루이드 보시면 이게 나야가라 플루이드라고 있죠? 이걸 켜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재시작을 해야죠. 나야가라 플루이드가 켜졌고요. 나야가라 5.0, 4.27 이때도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4.27, 5.0 때는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초기 단계고 나야가라를 전혀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나야가라 형태로 바뀌겠구나 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되게 얼리 스테이지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는 살펴보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이 플루이드 쪽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 기능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다 가르친다는 거는 뭐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뭐 예전에 오래된 그 맥스나 마의 피움 FX 같은 걸 잘 쓰시는 분들은 금세 배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능들이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냐면 나야가라에서 어떻게 이 플루이드를 켜가지고 파티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연기나 불을 표현하는지 샘플을 이용해서 하는 법을 하기 때문에 시작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VFX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나야가라를 하나 만듭니다. New System from Select Editor, 여기서 Next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컨페리 버스트, 컨페리가 폭죽 색종이 날리는 거죠. 얘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고, 나야가라 플루이드니까 NF라고 할까요? NF 익스플로드. 네, 이렇게 대충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닫아버리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작죠. 네, 요거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보도록 하겠는데 아직도 너무 작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냥 이니셜 파티클 사이즈를 스플라이스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유니폼으로 해가지고 20, 네, 20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션이 이제 보이죠? 네, 모션을 보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모션이 있는데 이게 컨페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색종이 날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이렇게 빵 터지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천천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그라고 있어요. 요게 너무 세게 먹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그를 수정을 하면 되는데 얘를 꺼보겠습니다. 끄면 쭉 떨어지죠. 차라리 이게 더 가까워요. 폭탄이 터지고 이런 건 이게 더 가깝고요. 이게 10초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얘를 조금 드래그해서 당겨가지고 5초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5초마다 반복이 되겠죠? 네,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요대로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요 에어로 다이나믹을 끄면 너무 밋밋하고 사용하면 너무 느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걸 킨 다음에 여기 그 랜덤 레인지 플롯 요 부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컬브로 바꿔서 이렇게 플롯 프롬 컬브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얘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얘를 당겨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0.3초, 얘는 0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자, 다시 보시면 이게 완전히 1이니까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0.9 정도 줘볼까요? 0.8 내보겠습니다. 0.8. 네, 요게 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절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모션은 이제 알아서 조금씩 고치시고, 기본적인 모션이 나와 있는 파티클을 만든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루이드를 추가해야 돼요. 플루이드. 그러면 보시면 플루이드 게스 소스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fluid gas source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fluid gas source, 이런 그 fluid를 써보신 분들은 이 source가 뭘 하는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density, radius, temperature가 있어요. radius는 당연히 이제 그 파티클 주위의 지름이란 말이에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한 개의 파티클들이 똑같이 일의 형태로 쭉 가면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시작할 때는 레디우스가 컸다가 끝날 때는 점점 좁아지는, 그게 뭐 거의 뭐 공식이죠. 네, 대부분 다 아는 공식. 컬브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스케일을 몇 배 할 것이냐, 네, 뭐 8배, 10배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개수를 봐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대충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미터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E를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 E 이렇게 누르면, 그럼 보시면 여기 템플릿이 있고 패런 에미터가 있습니다. 요 라이브러리 only를 끄세요. 끄시고 패런 에미터, 요걸 여기서 밑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훨씬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디 볼까, 여기 있네요. Grid 3D Gas Master Emitter,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Grid 3D Gas Master Emitter. 지금 저희가 그 Fluid Gas Source를 선택을 했잖아요. Fluid Gas Source. 그러니까 여기도 저희가 그 3D 컨테이너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Grid 3D Gas Master Emitter, 요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요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 파티클의 조정을 받는 이 마스터가 생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벌써 보이죠, 뭔가? 자, 이걸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빛이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요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게스마스터 에미터가 생겼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단순하네,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누르면 왕창 열립니다. 이걸 다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뭐 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마야나 다른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플루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이름을 보시면 예측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일단 요 소스에 가셔서 요걸 켜보시면 소싱을 열어보시면, 이 소싱을 열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지금 이걸 파티클로 컨트롤 하고 싶은데 현재는 파티클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스피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저희가 만든 파티클 소스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소싱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스피어, 여기 있죠? 여기 그리드 3D 가스 스피어 소스, 이게 스피어에서 이제 그 연기가 나오는 소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꺼버리면 이제 바로 꺼지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미터 서머리에 가셔가지고 소스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이 소스에 read particle source라는 게 바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딱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쭉 열리고, 지금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에미터 네임이 나옵니다. 이름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그럼 뭘로 하느냐? 컨페리버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카피하시고 다시 여기 오셔서 서머리의 소스에 가서 이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컨트롤 V. 네. 자, 그럼 컴파일링 되고 바로 작동이 되는 게 보이시죠? 파티클에 의해서 플루이드가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 게스 소스로 가가지고, 자, 아까 저희가 이거 스케일 컬브를 10을 바꿨죠. 원래대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얇아서. 그러니까 레디우스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보이네요. 네, 이제 보이는 거 보시죠? 네. 자, 줌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줌인을 해도 여전히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제 이 종이 조각 때문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꺼버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대로 보이는데 이 연기들이 뚝뚝 끊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일단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네네네,
8 정도는 안 돼. 이건 뭐 사이즈만 키워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사이즈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에미터들이 이 파티클들이 그 컨테이너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 끝에서 다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에미터 서머리에 가서 시뮬레이션에 가시면 월드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해상도는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크게 하면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는데 일단은 2배로 키우겠습니다. 800에 800.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아까보다는 더 옆으로 퍼져서 날아갈 수 있게끔 네네네. 물론 여기도 끊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더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해상도는 떨어지고 이 해상도를 올리면 그럼 이제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연기 같은 것들은 대충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제가 연기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폭발을 만들려고 하는데 불이 안 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 앞쪽에서 만들어준 플루이드 게스 소스에서 보면은 여기 분명히 템퍼처가 있어요. 템퍼처 값을 줬는데 왜 불이 안 나느냐? 이 템퍼처가 있으면 불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미터 서머리에서 다시 보시면 여기 애트리뷰트에서 그 템퍼처가 꺼져 있어요. 이 템퍼처를 켜야 됩니다. 이제 이걸 켜보겠습니다. 자, 키고 리와인드 하고 이제 플레이하면 네, 불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히 센 불이 나고 있는데 자, 요거를 다시 이 플루이드 게스 소스로 가가지고 이 템퍼처 값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 1에서 1.1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1이었다가 이제 10분의 1로 줄인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좀 세 보여요. 0.05 아마 0.03 정도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플루이드가 어렵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떨 때는 1, 2, 3 이렇게 넣어야 되고 어떨 때는 0.01, 0.03 이런 숫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써보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이걸 이제 매직 넘버라는데 그 매직 넘버를 찾아내는 게 이제 그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런 매직 넘버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이 플루이드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를 결정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뭐 다뤄야 될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플루이드를 어느 정도 쓰려면 이 매직 넘버들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컬브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바꿔봤어요. 0.03은 좀 빠르게 꺼지는 것 같긴 해요. 0.05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실무에 써가면서 조절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얘네들이 이렇게 그 동글동글 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얘네들이 연결감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요게 이제 그 벡터가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요게 그러니까 벡터라는 건 결국 이제 파티클이 날아가는 그 방향이 자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샘플을 너무 올리면 또 퍼포먼스에 문제도 생기고 또는 퀄리티가 이상해 보이기도 해서 그것도 또 매직 넘버를 찾아야 돼요. 일단은 에미터 서머리에 가셔서 이 소스에 가신 다음에 스트리킹을 키셔야 됩니다. 유스 스트리킹을 키시면 스트리킹을 킨다는 게 이제 자, 이번에 켰으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비포 애프터를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연결감이 있는데 아직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5. 또 이 플루이드가 퍼포먼스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에 비해서 그 동그란 현상이 많이 사라지고 좀 훨씬 더 연결감 있게 만들어지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그렇죠. 물론 여기서 샘플을 더 올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 샘플이라는 거는 결국 퍼포먼스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될 숫자이고 저는 이 레인만 올려가지고도 뭐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까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동글동글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연기들이 연결된 느낌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주 되게 중요한 숫자들을 배웠는데 중요한 그 옵션들, 그러니까 퀄리티와 직접 관계돼 있고 그
언리얼 안에서 꼭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폭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자세한 메뉴들은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공부가 싫으면 못 배우는 거죠. 이 비디오 안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자세한 옵션들은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뭐 마야나 뭐 맥스나 피움이나 또는 뭐 후딘이나 이런 걸 써본 사람들은 이미 플루이드를 접해본 사람들은 요 정도만 알려드려도 나머지 것들은 그 옵션이나 기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금세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